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오늘 썸네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 정상화에 착수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상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을 검토하겠다. 자, 그러니까 김명수가 대법관을 제청함에 있어서 그 제청하는 인물들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대법관이 13명이 교체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김재영 대법관은 2022년 9월 달에 임기가 종료가 됐고요. 오는 7월 달 조재현, 박정화가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김명수는 9월 달이 종료가 되고요. 김명수도 얼마 안 남았지만 조재현과 박정화, 이 대법관 2명이 당장 다음 달이면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명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대법관 후보 8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네, 얼마 안 됐죠. 지난 5월 30일 날 8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명단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8명이 추천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천된 8명이 어떤 사람들일까? 네?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보니까요, 야, 이렇답니다. 최종 후보 압축 과정에서 중도 보수 성향이거나 대한변협 측이 높은 점수를 준 인사들은 모두 배제됐고, 김명수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성향이 비슷한 일부 인사가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중 한 명은 김명수가 회장으로 지낸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 김명수 코드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또 다른 후보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책임론에 휩싸인 거라는 거예요. 네? 선관위 채용비리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김명수가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최종 후보군이라고 8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자, 김명수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가 이 사람 뽑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제청권을 받아준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규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왜? 편향됐으니까. 왜?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지금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검토하는지를 이제 알겠죠, 신규 여러분?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줘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 지금 김명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려는 인물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김명수의 이러한 코드 인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 실제 보시면요, 자, 이게 대법원 구성입니다. 네, 현직 대법관 14명 중에 보십시오. 오석준 대법관을 빼곤요, 모두 다 문재인이 임명했습니다. 모두 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문재인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수가 문재인한테 추천하고 모두 다 문재인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개판 5분 전이 나죠. 네. 자, 그 중에서도 뭐 있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3명이고요. 네. 우리법 연구회 전신이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2명이고요. 여기에 민변 회장을 역임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편향된 인사죠. 편향된 인사.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능력보다 이념 위주의 인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그런 짓을 김명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뭡니까?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자, 왜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편향된 인사를 두고 재판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재판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근데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세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 15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하나가 시작하는데 무려 15개월이 걸린 거예요.
더 나아가 윤미향 재판 1심 끝내는데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끝내는데요. 더 심한 거 조국과 관련돼서는요. 1심 끝내는데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끝내는데. 반면에 최근 있었던 김태우 구청장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법까지 갔습니다. 대법까지 가는데 꼴랑 2년 걸렸어요. 2년. 네. 조국은 3년 2개월 만에 1심이 끝났는데 김태우 구청장과 관련돼서는 대법까지 갔는데 2년이 걸렸다고요.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게 바로 김명수 사법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건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재명 판결 아니에요. 이재명 판결. 이재명에게 무죄를 내렸던 김명수.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을 못한다. 네, 그러니까 토론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을 안 하면요. 이게 무죄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TV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그게 무죄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게 바로 김명수 사법부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권순일이 나왔잖아요, 권순일. 네. 사법 로비. 권순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이 만들어낸 김명수 사법부고 그 김명수 사법부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두고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칼자루를 빼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이 사법부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관련된 소식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민주당 좌파들이 또 난리법석을 부리겠죠.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상권 분립을 뭡니까? 지금 와해시키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난리법석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팩트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료냐? 우선 헌법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헌법부터. 자, 보시면 우리 헌법 104조 2항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뭐 한다고요? 임명하는 겁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하기 싫으면요, 임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요, 대법관이 다시 제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청. 즉, 김명수가 제청을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김명수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제청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법관에 대해서 끝까지 뭐 하면 됩니까? 임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엇보다 과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거부권을 검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요, 바로 노무현이에요. 보십시오. 이거 MBC가 보도한 겁니다. 2003년 8월 14일 노무현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실제 노무현도 과거 대법관 제청과 관련돼서 거부권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 실제 과거 노무현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법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대통령이 생각을 할 때 대법관이 제청한 인사가 뭔가 잘못돼 있다. 이 사람 다시 뽑아갖고 와야 된다. 라고 말하면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노무현도 했잖아. 노무현도. 이때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누구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씨.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대법관장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겠지만 소장 판사들이나 시민단체의 의견도 참고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소장 판사들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참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설마 노무현은 되고 윤석열 대통령 안 되는 거 아니죠? 네? 같은 대통령인데 같이 거부권과 같은 임명권이 있는데 노무현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 설마 그런 내로남불 아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미리. 분명히 민주당 좌파들은 프레임 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와 관련돼서.
저 봐라.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독재를 하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걸 겁니다.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요거 보여주면 돼요. 요거. 노무현도 했었다. 노무현도. 왜냐?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명권이기 때문에. 자, 시청자 여러분. 미리 우리가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미리. 어차피 쟤네들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있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도 했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런 내로남불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프레임을 걸려고 하겠지만 본질적인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김명수가 문제라는 겁니다. 김명수가. 왜입니까? 김명수가 제대로 된 재청을 하면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추천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김명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 위주가 아니라 이념 위주로 따졌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 자신들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내는 그런 사람들만 인사를 골라서 했으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라 김명수한테 있다. 김명수가 제대로 된 사람을 제청한다라면은 뭐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토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네?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사법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알려야죠. 김명수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김명수 사법부가 지금 어느 정도로 개판 5분 전인지를, 더 나아가서 과거 노무현도 이 대법관 재청권과 관련돼서 거부권을 검토했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준다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더 부담 없이 할 수가 있고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사법부 정상화를 더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경찰을 때렸는데 이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정상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정상화를 내고 있어요. 자, 최근에 또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시키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선관위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네, 선관위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거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우리 오상종 단장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오상종 단장님이. 더 나아가서 어젠 또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 닥터카와 관련된 신현영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자, 요것도 누가 만들어낸 거냐? 우리 오상종 단장님이 이렇게 과거 고발한 게 드디어 검찰까지 송치가 된 겁니다, 친구 여러분. 검찰까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저대로, 우리 오상준 단장님은 오상진 단장님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는 보니까 우리 남국이 큰일 났더라고. 네, 드디어 검찰이 위메이드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 위믹스 거래 자료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뭐겠습니까? 김남국의 자금 세탁을 넘어서 김남국의 입법 비리 의혹까지 검찰이 다 들여다보겠다. 조만간에 김남국 검찰 소환이 머지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정상화를 밟아가면 되는 건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최근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안 먹힙니다, 친구 여러분.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안 먹혀요. 자, 무슨 말이냐? 어제도 이재명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정부가 오염수 투기 도우미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일은 부산을 간대요. 이 규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확실히 좌파들이 네,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줘요. 좌파들의 선전선동, 좌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관심을 안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뭘 봤냐면요. 야,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 촛불행동 ARS 후원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원래 이게 한 통에 3,300원이었는데 한 통에 10,000원으로 늘었대요. 한 통에 10,000원. 그러니까 원래는 3,300원으로 후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10,000원으로 금액을 늘린 겁니다. 왜겠어요?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하니까 그렇겠지. 사람들이. 네? 예전에는 한 통에 3,300원만 받아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3,300원 갖고 안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10,000원까지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그만큼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뭐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잘 해왔기 때문이죠.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말 많은 가짜 뉴스들, 음모론, 선전선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들마다 우리가 팩트 체크를 했고 그 팩트 체크를 통해서 우리들이 뭐 썼습니까?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안보의 정상화, 군의 정상화, 외교의 정상화, 경찰의 정상화, 이제는 뭐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사법부의 정상화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김명수는 이와 관련돼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 무엇보다 김명수, 우리 기억하시죠, 친구 여러분? 거짓말한 것. 어떻게 대법관이 거짓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관련된 녹취록 보도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직접 보십시오. 지난해 5월 22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면담 자리에서 사의를 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사표 수리, 제출, 도와서 법률적인 그런 것을 찾지 않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당시는 임 부장판사 등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을 중심으로 판사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를 못해주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주겠다며 탄핵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있을지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웃겨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면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에게 쏟아질 여권의 비판을 의식해 임 판사가 계속 현직에 남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입니다. 왜냐면 사표 수리 보면 다른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자, 보시는 것처럼 김명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치권의 눈치를 얼마나 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친구 여러분? 네, 정치권의 눈치를. 이런 사람이 지금 공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사법부의 수장인 게 말이 됩니까, 친구 여러분? 자, 실제 이거 문재인 정권 때까지는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실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많은 법조인들 말에 따르면 이 수사 어렵지도 않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저거 왜 수사 안 하냐? 저거 왜 기소 안 하냐? 김명수 왜 감옥에 안 넣냐? 자,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법부가 누구에게 장악이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도 김명수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김명수 사법부에 장악된 판사들이 영장 내주겠습니까? 제대로 된 판결을 내주겠어요? 안 내주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경찰을 때렸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사법부의 정상화입니다. 사법부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김명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더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뭐 하는 겁니까? 김명수
김명수를 향한 수사도 선제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사법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김명수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김명수 끝날 날이. 보시는 것처럼 김명수 오는 2023년 9월에 끝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도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을 할 것이고 그 대법원장을 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법부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9월 달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김명수가 제청하는 그 잘못된 인사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을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자,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정말 많은 단어를 얘기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바로 정상화입니다, 친구 여러분. 정상화. 자, 우리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가 실제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정상화되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왜 쉽지 않았겠습니까? 좌파들의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좌파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단 한 번도 그 어떤 정치인도 이와 관련돼서 깨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깨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노조와 관련된 또는 북한과 관련된 또는 선관위 또는 사법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정치인이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 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네, 노조와 싸우면 노동 탄압이라 얘기하고 선관위를 건들면은 선관위 장악이라 얘기하고 사법부를 건드리면 사법부 장악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좌파들의 프레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런 프레임을 하나하나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차근차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보여줬었던 그 정상화 과정들, 저는 2년 차에서도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어떻게 됩니까, 친구 여러분? 우리가 조금 믿고 기다려줘야죠. 네, 우리가 조금 믿고 기다려줘야죠. 조금은 느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화되는 과정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지만 정상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믿고 기다려준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지지를 보여준다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걸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이유 뭡니까?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다라면 그 속도가 저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좌파들의 카르텔을 깨부시는 과정에서 공격수가 더 있어야죠. 공격수가. 네. 어디에? 국민의힘의 공격수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물론 국민의힘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격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게. 태용호 의원 후임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또 열렸습니다. 자, 후보가 김가람, 이종배, 천강정이라는 분이 세 분이 지금 경선을 붙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종배 시의원님 강력하게 지지 보냅니다. 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이종배 시의원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최근에도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이런 공격수가 국민의힘에 더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공격수가 국민의힘에 있다라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손상기TV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요.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오후 2시 이종배 시의원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왜 최고위원회 다시 출마를 하셨는지, 최고위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내일 오후 2시 이종배 시의원이가 방송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응원 보내주시고 지지 보내주셔야지만 힘나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내일 오후 2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